고대로부터 무당은 의사하고 같은 의미를 뒀어요. 자, 지금은 의사라는 글씨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의사라는 것이 이렇게 쓰는데, 고대 과거의 한자에는 의사라는 걸 이렇게 썼어요. 요 밑에 무당이라는 무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의사가. 지금도 저 몽고 티베트 같은 데 가면은 병원이 가깝지 않은 곳에 사람이 아프면 제일 먼저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는데, 이 의사나 무당이나 일단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치료를 해주는 사람인데, 의사는 직접적으로 침을 넣는다든지 약을 쓴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고, 무당은 신의 존재의 힘을 이용을 해서 해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당이 돼서 점을 보다 보면은 의사로서는 진찰을 하는 것이고, 굿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걸 치료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 치료를 반드시 굿을 하지 않고 고사나 치성을 하지 않고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손님들이 먼저 요구를 하세요. 굿이나 고산 치성은 1차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손님들은. 그런데 우리도 의사나 무당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 여기 손가락에 잠깐 긁히고 까져서 왔으면 이거는 간단하게 집에 가서 빨간 약 바르고 데일밴드 바르고 좀 휴식하면 낫는다. 감기가 걸렸는데도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번지지 않은 이상은 따뜻한 물을 많이 먹고 휴식을 취하면은 충분히 낫는다.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비방으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온몸에 암이 퍼져 있어.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왔어. 허리 디스크가 왔어.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이라는 것도 디스크나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평생을 사용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의사도 하루아침에 이것을 단숨에 수술 한번 한다고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허리 디스크가 계신 분들을 수술한다고 단박에 낫지 않아요. 감기 몸살 걸려도, 코로나에 걸려도 약을 최소한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100% 완치되고 어떤 사람은 50% 완치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질병과 무당이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연이 존재해요. 다양한 사연이 존재하는데,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이것이 분명히 라이터거든요. 이 라이터인데, 이 라이터가 지금은 여러분 눈에도 금색으로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라이터가 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무속인들이 자꾸 이 라이터를 금색 페인트 칠하고 금색으로 도금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이 라이터 자체를 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 라이터를 금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 하느님도 못해요. 부처님도 못해요. 옥황상제도 이 라이터를 금으로 만들 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라이터는 라이터고, 여러분들도 이 라이터에 금색 페인트 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짝이는 금으로 도금을 하는 것은 전문적인 도금 가공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도금 가공 기술을 가진 그 기술을 이 무당들도,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비방 비법이라고 해요. 비방 비법. 이게 비방 비법이라고 할 때, 비방이라는 말은 비밀스러운 방법이고, 그 비밀스러운 방법을 행하는 방법을 비법이라고, 비법. 그러니까 비방을 행하는 방법을 비법이라고 그래요. 비밀스러운 방법인데, 이 비밀스러운 방법을 다른 사람들, 다른 말로는 간혹 보면 도술도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들은 이 도술도법이란 말을 쓰면 안 돼. 이 도술이라는 거는 도가, 이 도인이라는 말은 도교라는 것을 숭상하는, 도교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도술도법이라는 말은 무당이 쓰는 게 아니라 차라리 무당이 쓴다면은 무술무법이 되겠죠. 무당이 쓰니까 무술이지, 무술. 이 무당이 하는 술법이고 무법이죠, 무법인데 이거를 도술도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당으로서의 자존심조차도 없는 거야. 이건 아주 바보 중에 상바보들이 도술도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도 예방을 한다 그래. 예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예방주사 맞듯이 미리 방비한다는 거예요. 미리 방비하는 것이라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상문이나 동법이 날 것 같고 사고가 날 것 같을 때 상갓집에 내가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상문을 탈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그 제갓집한테 이번에 상갓집에 갈 때는 요런 절차와 요런 것들을 하고 가세요. 갔다 와서 요렇게 하세요. 이거는 예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주사 맞고 지금 겨울에 독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독감 예방 받고 폐렴 예방주사 받고 이런 것처럼 예방주사 맞는 것 같은 미리 막는 것을 예방이라는데 예방이라는 것도 자꾸 혼동해서 이미 일어난 일을 치료하는 것도 예방이라는 용어로 간혹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용어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용어는 내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예방이라고 쓰면 어떻고 방법이라고 쓰면 어떻고 하지만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것이 내가 미리 막는 거냐 일어난 일을 처리할 거냐 이걸 확실히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양밥을 한다. 이 예방이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양밥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양밥이라고, 양밥. 양밥이라는 말도 이 예방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인데, 양밥이라는 것은 양법이라고, 양법. 피한다, 양보한다, 피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양법이라는 것이 비법이라는 말하고 같이 섞이면서 양밥이라고 바뀌어요. 양밥. 특히 양밥이라고 쓸 때는 과거에 우리 무당 선생님이 치료하는 거 상문이 났을 때 동법이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애군이 있을 때 이거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죽바가지래요. 죽바가지. 이 죽바가지 재료에는 밥하고 된장하고 김치를 넣고 이렇게 해서 김치 된장죽을 끓인단 말이에요. 김치 된장죽. 이 김치 된장죽에 끓이다 보면은 이 냄비에 넣고 끓이다 보면은 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김을 가지고 집안 구석구석 상문이 난 사람의 주변 구석구석 방이나 이런 데를 둘러낸다 그래요. 죽바가지 둘러낸다 그래요. 둘러낸다. 근데 이 죽바가지 둘러내는 것도 일종의 예방법이 아니라 미리 하는 거잖아요. 미리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문이 이 사람이 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고 있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질 않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예방과 치료에 같은 의미로 양법을 한다, 양밥을 한다, 비방을 한다, 비법을 한다, 이렇게 예방법을 쓴다, 이렇게 너무 뭉뚱그려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무당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대수대명을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사람이 지금 건강이 안 좋다든지 사고수가 있다든지 꼭 위험하다, 죽을 위험하다 이 정도까지 아니래도 경미한 사고가 보이더라도 대수대명을 할 경우도 있어요. 닭이나 북어나 헐수아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삼재풀이, 살풀이, 액풀이 이때 많이 쓰고 있는 닭이나 북어, 헐수아비를 이용해서 오색을 묶든지 부적을 처분하든지 삼재부적을 같이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여기에 오색이나 조밥이나 작두를 타주든지 뭐 이북구 타시는 분들처럼 분홍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하든 단순하게 닭이나 북어나 헐수아비를 사용을 해서 하든 어떤 방식을 하든 이것도 지금의
결국은 치료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예방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문이나 동법이나 사고나 아니면 기타 어떤 애군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려고 해. 일어나려고 그래. 보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이미 났어. 상문이 나서 몸이 아프든지 하는 일이 안 돼. 동법이 나서 집안이 시끄럽다든지 하는 일이 안 되든지, 사고가 나서 이미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허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예방과 치료에 동시를 쓸 수 있다. 그 방법은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구판에서 선생님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것도 일종의 예방법이고 비법이고 비방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무속인들 사이에 선생님들한테 이게 전에서 내려오는 거, 전에서 내려오는 거. 이 전승비법이라, 전에서 내려오는 비법. 전에서 내려오는 비법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습, 구세에서 하시는 모습,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전에 내려오는 그것만 가지고 예방이다, 비법이다, 이렇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나 비법은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저 선생님 하는 걸 따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따라하는 것에만 너무 의지라면은 예방법이나 비법에서의 효과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순수하게 우리가 배가 아파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누구나 소화제부터 먹게 돼 있어요.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먼저 먹게 돼 있어요. 내가 몸이 피곤하면은 바카스나 비타민C 드링크를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나서, 배가 아픈데 소화제를 먹어도 안 나서, 그런데 가보면은 위암일 경우 있고 위궤양일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체해서 급체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단순하게 소화제만 갖고 안 된단 말이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하는 비법을 따라서 해보는 거야. 이 사람이 상문이 났을 때 호수아비도 해보고 오색도 해보고 산닥도 해보고 북어도 해보는데, 그것이 효과가 좋을 때가 있고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 그건 개인별로 다를 수도 있고 사람별로 다를 수도 있고 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기가 걸려서 왔어. 감기가 걸렸는데 이 사람이 코감기인지 목감기인지 폐렴인지 기관지염인지 몸살인지 오한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감기 치료제 몸살약도 주고 두통약도 주고 콧물약도 주고 다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비인후과 가서 감기 치료를 가서 약봉지 내용에 봐도 항생제, 진해 거담제, 콧물 없애라 항히스타민제, 두통약, 해열제 막 섞어서 한 봉지 주잖아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같은 증상이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것만 가지고 안 낫는단 말이야. 무닥이 하는 일에서도 단순하게 허수아비나 묻고 오색이나 묻고 조밥이나 뿌리고 오색이나 찢어대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삼재풀이를 할 때도 상문풀이를 할 때도 동법풀이를 할 때에도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 행위만 하는 것 가지고 해결될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전해 내려오는 양법, 양법, 예방, 방법, 비법만 가지고 되지 않더라. 그래서 그 경우에 우리가 사람이 지구의 인구의 70억이고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은 5천만이나 7천만이라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손님들도 다양한 사연,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각각의 집안의 내력이 다르고 각각의 사연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방법만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다음 시간에 몇 편 더 다뤄보겠습니다.